삼국지 연희, 지은희, 나관중, 번역, 정소문, 출판, 전통문화연구회. 그 100세번째 이야기, 오장원의 가을. 상방곡에서 사마이가 포위를 당하고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별들에게 빌다. 사마이는 장익과 요하에게 한바탕 패하고 혼자서 말을 타고 창 만든 채 숲속으로 달아났다. 장익은 후군을 추스르고 요하는 앞장서 추격해 갔다. 곧 따라잡을 것 같았다. 사마이는 다급했다. 뒤쫓아온 요하는 사마이를 칼로 내리쳤다. 순간 사마이는 나무를 끼고 획 돌았다. 칼날은 나무통에 박히고 말았다. 요하가 칼을 빼어 들었을 때 사마이는 벌써 숲 밖으로 달아나고 없었다. 요하가 뒤따라갔지만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숲 동쪽에 황금 투구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요하는 투구를 주워 마리에 매달고 곧장 동쪽으로 추격해 갔다. 원래 사마이는 황금 투구를 숲 동쪽에 버려두고 그와는 반대인 서쪽으로 달아났다. 요하는 한 역정쯤 추격하다가 종적이 보이지 않자 골짜기 어귀로 빠져나왔다. 우연히 강유를 만나 함께 영체로 돌아와 제갈량을 베었다. 장인은 일찌감치 모구와 유마를 몰고 영체에 도착하여 이미 인계를 끝내놓고 있었다. 획득한 양곡이 1만여 석이었다. 요하는 황금 투구를 바쳤다. 그것이 그날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으로 기록되었다. 위원은 내심 고가워하며 원망하는 말을 입 밖에 냈다. 제갈량은 짐짓 못 들은 채 했다. 한편 사마이는 영체로 돌아왔으나 매우 속이 상했다. 갑자기 사명이 조서를 가지고 와서 말했다. 동호가 삼로로 쳐들어오고 있어 조정에서는 장수를 임명해 적을 막고자 한창 협의하고 있으니 사마의 등은 굳게 지키기만 하고 나가 싸우지 말라. 사마이는 명령을 받자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은 채 굳게 지키기만 하고 나가지 않았다. 한편 위주조에는 송건이 군사를 삼로로 나누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군사를 일으켜 삼로에서 막기로 했다. 유소에게 군사를 이끌고 강하를 구하러 가라 이르고 전해에게 군사를 이끌고 양양을 구하러 가라 이른 다음 조의 자신은 만총과 함께 대군을 거느리고 합비를 구하러 떠났다. 만총이 앞장서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소호 어귀에 도착했다. 동쪽 기슭을 바라보니 무수한 동호의 전선에는 깃발들이 정연하게 꽂혀 있었다. 만총은 중군으로 들어가 위주에게 아뢰었다. 동호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먼 길을 왔다고 감해보고 대비를 안 할 것이옵니다. 오늘 밤 허점을 타고 그들의 수중 영체를 기습하면 반드시 전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옵니다. 위주가 말했다. 그대의 말이 짐의 생각과 똑같다. 즉시 사납고 날랜 장수 장구에게 5,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각각 화고를 갖고 호수 어귀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만총에게는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쪽 기슭에서 공격해 들어오라고 했다. 이날 밤 이경력이다. 장구와 만총은 각각 군사를 이끌고 살금살금 호수 어귀를 향해 진군했다. 그리고 수상영체에 접근하자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돌격해 들어갔다. 오군은 큰 혼란에 빠져 싸우지도 않고 달아났다. 위군은 사방에 불을 질렀다. 불에 탄 전선과 군량, 기구들이 셀 수도 없었다. 제갈근은 패잔병을 이끌고 면수 어귀로 달아났다. 위군은 대승을 거두고 돌아갔다. 다음 날이다. 척후병이 육손에게 이런 사실을 아뢰었다. 육손은 여러 장수를 모아놓고 협의하며 말했다. 내 주상께 표를 올려 신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사를 철수시켜 위군의 테러를 막으라고 아뢰고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의 앞을 공격하면 저들이 앞뒤로 막아내지는 못할 터이니 일고에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군사는 그 말에 감복했다. 육손은 즉시 표를 써서 한 하급 장교에게 주어 보냈다. 은밀히 신성에 있는 송건에게 가져다 바치라는 것이었다. 하급 장교는 명령을 받자 표문을 갖고 나루터에 이르렀다가 뜻밖의 위군 경비병에게 붙잡혀 중군의 위주조의 앞으로 끌려왔다. 조에는 육손의 표문을 수색해내어 읽어보고 탄식해 말했다. 동호의 육손은 참으로 전략에 뛰어나구나. 즉시 오군 하급 장교를 가두어두라 이르고 유소에게 후방으로 오는 송건의 군사를 엄중히 방어하라 했다. 한편 제갈근은 한바탕 크게 진데다가 때마침 한창 더운 철이어서 인마에 많은 병이 생겼다. 그래서 군사를 철수시켜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육손에게 편지를 보내 협의했다. 육손은 보고 나서 편지를 가져온 사람에게 말했다. 대장군을 뵙거든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고 전하여라.
사자는 제갈근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제갈근이 물었다. 육장군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더냐? 사자가 말했다. 육장군께서는 군사들을 독촉하여 영체 밖에 콩을 심게 하시고 자신은 여러 장수들과 함께 원문에서 활쏘기 놀이를 하고 계셨사옵니다. 제갈근은 크게 놀랐다. 직접 육손의 영체로 찾아가 육손을 만나보고 물었다. 지금 조예가 직접 대군을 몰고 기세등등하게 오고 있는데 도덕께서는 어떻게 막으려 하시오? 육손이 말했다. 내가 앞서 주상께에 보내려던 표문이 뜻하지 않게 적들의 수중으로 들어갔소. 전략이 이미 누설되었으니 저들은 분명 대비하고 있을 것이오. 싸워보았자 득될 것이 없으니 우선 철수하는 것이 낫겠소. 이미 주상께 표를 올려 천천히 철수하겠다고 아뢰었소. 제갈근이 말했다. 도덕께서 기왕 그러실 요량이면 즉시 빨리 철수해야 하오. 무엇 때문에 또 늑장을 부리시옵니까? 육손이 말했다. 우리 군사를 철수시키려면 천천히 움직여야 하오. 지금 만약 즉각 후퇴시키면 위군이 반드시 틈을 타고 추격해 올 거요. 이것은 패전을 자초하는 길이오. 조카는 우선 전선을 거느리고 막아 싸우려는 것처럼 행동하시오. 나는 전체 인마를 거느리고 양양을 향해 진군하여 적들을 현혹시키겠소. 그런 다음 천천히 강동으로 물러나 돌아가면 위군은 자연히 접근하지 못할 것이오. 제갈근은 그 계책을 따랐다. 육손과 작별하고 본영으로 돌아와서 선박들을 정돈하며 철수할 준비를 했다. 육손은 전군을 엄격히 정비하여 기세를 떨치면서 양양을 향해 진군했다. 염탐꾼은 이러한 사실을 탐지하여 일찌감치 위주에게 보고했다. 오군은 이미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위군 장수는 이 말을 듣고 모두 나가 싸우려고 했다. 위주는 평소부터 육손의 재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장수를 타일렀다. 육손은 꾀가 많으니 유인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벼이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 장수들은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며칠 뒤 척후병이 아뢰었다. 삼로로 쳐들어오던 동호의 군사가 모두 물러갔사옵니다. 위주는 믿을 수가 없었다. 다시 사람을 보내 탐색해보게 했다. 그가 돌아와 보고했다. 정말 모두 물러갔사옵니다. 위주가 한탄하며 말했다. 육손의 용병술은 소노에 못지않다. 동호는 평정할 수 없겠구나. 드디어 여러 장수에게 각각 요충을 굳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합비에 둔친 채 정세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제갈량은 기산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계책을 세웠다. 그래서 촉군들에게 그곳 백성들과 어울려 농사를 짓게 하고 소출은 촉군이 3분의 1 백성이 3분의 1을 차지하게 하였으며 조금도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없었다. 백성들은 모두 안심하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했다. 사마사가 들어와 아버지에게 고했다. 촉군은 그 많은 우리의 군량을 뺏어가고서도 이제 또다시 우리 백성들과 어울려 위수가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예 눌러앉을 계획을 하고 있사옵니다. 이것은 참으로 국가의 큰 걱정거리옵니다. 어째서 제갈량과 기약하고 한바탕 크게 싸워 자웅을 가르지 않으시옵니까? 사마이가 말했다. 나는 성질을 받들어 굳게 지키고 있다. 가벼이 움직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마침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위원이 지난날 원수께서 잃어버린 황금 투구를 갖고 나와 욕설을 퍼부으며 싸움을 걸고 있사옵니다. 여러 장수가 분노하여 모두 나가 싸우려 했다. 사마이가 웃으며 말했다. 성인께서도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계획을 그르친다고 말씀하셨다. 굳게 지키는 것이 상책이다. 여러 장수는 명령대로 나가지 않았다. 위원은 한동안 욕설만 퍼붓다가 돌아갔다. 제갈량은 사마이가 선선히 싸우러 나오지 않자 은밀히 마대에게 목책을 둘러치고 영체 안에 참호를 깊이 파게 한 다음 마른 나무와 이나물질을 많이 쌓아두고 주위 산마루에는 마른 나무와 풀로 초막을 짓게 하였으며 안팎에 모두 지뢰를 숨겨놓게 했다. 모든 준비를 끝마치자 제갈량은 마대의 귓가에 대고 분부했다. 호로복 뒷길을 막고 군사들을 골짜기 어귀에 몰래 숨겨놓으라. 만약 사마이가 뒤쫓아오거든 그들이 골짜기로 들어가도록 놓아두었다가 즉시 지뢰와 마른 나무 등에 일제히 불을 질러라. 또 군사들에게 낮에는 골짜기 어귀에 칠성호대를 세워놓고 밤에는 7잔의 등을 산꼭대기에 밝혀 신호를 하게 하라. 마대는 계책을 받자 군사를 이끌고 갔다. 제갈량은 또 위원을 불러 분부했다. 자네는 군사 500명을 이끌고 위군 영체로 가서 싸움을 걸라. 반드시 사마이가 싸우러 나오도록 유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겨서는 아니 되니 지고 달아나는 체하라. 사마이는 반드시 추격해 올 것이다. 그대는 칠성기가 꽂혀 있는 곳으로 들어오라. 만일 밤이라면 7잔의 등불이 있는 곳으로 달아나는 체하며 사마이를 호로곡 안으로 끌어들이라. 나에게 잡을 방책이 있다.
위원은 계책을 받자 군사를 이끌고 달려갔다. 제갈량은 또 고상을 불러 분부했다. 너는 군량을 실은 모구와 유마를 20에서 30채 혹은 40에서 50채씩 무리지어 이끌고 산길을 돌아다니도록 하라. 만일 위군에게 빼앗긴다면 그것이 너의 공이다. 고상은 계책을 받자 모구와 유마를 몰고 떠났다. 제갈량은 기산에 있는 군사를 둔전을 핑계로 일일이 이동 배치하며 분부했다. 만일 다른 군사가 와서 맞아싸우거든 지는 체하고 사마이가 직접 오거든 힘을 합하여 위수 남쪽을 공격, 그의 테러를 막아라. 제갈량은 파견을 마치자 자신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상방곡 가까이 영체를 세웠다. 한편 하후해, 하후와 두 사람이 영체로 들어와 사마이에게 고했다. 지금 촉구는 사방 둔전에 흩어져 영체를 메고 장관 계책을 세우고 있사옵니다. 만일 이런 기회에 제거하지 않고 시를 끌며 그대로 놓아두면 뿌리가 깊이 박혀 뽑아버리기가 어렵게 될 것이옵니다. 사마이가 말했다. 그것 또한 분명히 제갈량의 유인책일 것이다. 두 사람이 말했다. 도독께서 이렇게 의심만 하시면 도적들을 어느 세월에 쳐 없애겠나이까? 우리 형제가 분발하여 한바탕 죽기로 싸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겠사옵니다. 사마이가 말했다. 정 그렇게 하겠다면 너희 두 사람은 길을 나누어 나가 싸우도록 하라. 즉시 하후해와 하후와에게 각각 5,000명의 군사를 주어 내보냈다. 사마이는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하후해와 하후와는 두 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한창 가고 있었다. 얼핏 보니 촉군이 모구와 유마를 몰고 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일제히 돌격해 들어갔다. 촉군은 크게 패에 달아났다. 위군은 모구와 유마를 모두 빼앗아 사마이의 영체로 압송해왔다. 다음 날에도 두 사람은 또 100여 명의 인마를 잡아 역시 본영으로 압송해왔다. 사마이는 촉병을 잡아 꿀리고 허실을 신문했다. 촉병이 고했다. 공명은 도독께서 굳게 지키고 나오지 않자 우리들 모두에게 사방 둔전으로 흩어져 농사를 짓게 하며 지구전에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바로 잡히게 되었사옵니다. 사마이는 즉시 촉군을 모두 돌려보내 주었다. 하후와가 말했다. 어째서 죽이지 않으시옵니까? 사마이가 말했다. 이까지 졸개들쯤 죽여보았자 득될 것이 없다. 그보다는 돌려보내 위군 장수는 너그럽고 후덕하고 인자하다고 말하게 하여 그들의 전의를 풀어놓는 것이 낫다. 이것이 여몽이 형주를 빼앗은 계책이다. 그리고 즉시 명령을 하달했다. 이제부터 잡혀오는 촉군은 모두 친절하게 대해보내주겠다. 그러나 전처럼 공이 있는 장리에게는 무거운 상을 내리겠다. 여러 장수는 모두 명령을 듣고 물러갔다. 한편 제갈량은 고상에게 군량을 운반하는 것처럼 꾸며 모구와 유마를 몰고 상방곡 어귀를 들락거리게 했다. 하후의 등은 불시에 앞을 막고 기습하여 보름 동안에 몇 판을 연거푸 이겼다. 사마이는 촉군이 누차에 걸쳐 패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무척 기뻐했다. 하루는 또 수십 명의 촉군이 잡혀왔다. 사마이는 그들을 장하로 불러다 놓고 물었다. 공명은 지금 어디 있느냐? 묻 군사가 고했다. 제가 승상께서는 기산에 계시지 않고 상방곡 서쪽 16개의 영체를 세우고 계시면서 매일 군량을 운반해다 상방곡에 쌓고 계시옵니다. 사마이는 자세히 물어보고는 즉시 군사들을 놓아보냈다. 그리고 여러 장수를 불러 분부했다. 제갈량은 지금 기산에 있지 않고 상방곡 영체에 있다. 너희들은 내일 일제히 힘을 합쳐 기산 본영을 공격해 빼앗아라.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지원하러 가겠다. 장수들은 명령을 받고 각각 출전 준비를 했다. 사마사가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거꾸로 그들의 배후를 공격하려 하시옵니까? 사마이가 말했다. 기사는 바로 촉군의 본거지이다. 만약 우리 군사가 공격하면 반드시 각 영체에서 모두 달려와 구하러 들 것이다. 그러면 나는 바로 상방곡을 공격하여 그들의 군량과 말먹이를 태워버리고 그들이 머리와 꼬리에서 서로 지원하지 못하게 하면 반드시 크게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사마사는 감복했다. 사마이는 즉시 군사를 출동시켜 떠나보내면서 장호와 악침에게는 각각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뒤에서 지원하게 했다. 한편 제갈량은 마침 기산 영체에 있었다. 30에서 50명씩 혹은 1에서 2,000명씩 무리를 지은 위군의 대우가 계속 앞뒤를 살피며 오는 것을 보고 기산 영체를 공격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예측하고 즉시 여러 장수에게 은밀히 명령을 전달했다. 만약 사마이가 직접 오거든 너희들은 즉시 위수 남쪽에 있는 영체를 기습하여 빼앗아라. 여러 장수는 각각 명령을 들었다. 한편 위군은 모두 기산 영체로 달려들었다.
촉구는 사방에서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구원하러 오는 신용을 했다. 사마이는 촉군이 모두 기산 영체를 구하러 가는 것을 보고 즉시 두 아들과 중군을 호위하는 인마를 이끌고 상방곡으로 달려갔다. 위원은 사마이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핏 보니 한 무리의 위군이 달려들고 있었다. 위원은 말을 놓아 앞으로 나가 보았다. 바로 사마이였다. 위원이 큰 소리로 호통쳤다. 사마이야, 달아나지 말라. 칼을 춤추며 나가 맞았다. 사마이는 창을 뻗쳐 들고 맞아 싸웠다. 삼합도 싸우지 못하고 위원은 말머리를 낚아채어 달아났다. 사마이가 뒤쫓아왔다. 위원은 칠성기만 바라보고 달아났다. 사마이는 위원이 혼자뿐인데다 군마 또한 적은 것을 보고 마음 놓고 추격했다. 사마사가 왼쪽, 사마소가 오른쪽, 사마이 자신은 가운데에서 일제히 추격해 들어왔다. 위원은 군사를 이끌고 모두 골짜기 안으로 물러나 들어갔다. 사마이는 골짜기 어귀까지 뒤쫓아와서 우선 사람을 시켜 골짜기 안을 탐색해 보게 했다. 그가 돌아와 아뢰었다. 골짜기 안에는 복병이 하나도 없고 산꼭대기마다 모두 초막이 있사옵니다. 사마이가 말했다. 그것은 분명히 군량을 쌓아두는 곳일 것이다. 즉시 군마를 크게 몰고 모두 골짜기 안으로 들어왔다. 사마이가 얼핏 보니 초막 위에는 모두가 마른 나무와 풀이고 위원은 이미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사마이는 의심이 들어 두 아들에게 말했다. 만약 적군이 골짜기 어귀를 막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함성이 크게 진동하며 산 위에서 일제히 불다발이 떨어져 내리며 골짜기 어귀가 온통 불구덩이가 되었다. 위군은 달아나려 해도 길이 없었다. 산 위에서는 불화살이 쏟아져 내리고 지뢰가 일제히 폭발했다. 초막한 마른 나무에 모두 불이 붙어 불꽃은 무서운 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치솟았다. 사마이는 놀라 수족마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 두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말했다. 우리 삼부자가 모두 여기서 죽는구나. 한창 울고 있는데 갑자기 미친 듯 바람이 불어닥치며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그리고 우르르 쿵쾅 벼락을 치며 동이로 들이붓듯 소낙비를 퍼부어 온 골짜기에 불을 모두 꺼버렸다. 지뢰도 터지지 않고 화기도 힘을 잃었다. 사마이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런 기회에 뚫고 나가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느냐? 즉시 군사를 이끌고 힘을 내어 돌격해 나갔다. 장어와 악침도 각각 군사를 이끌고 와서 지원했다. 마대는 적은 군사로 감히 추격할 수가 없었다. 사마이 삼부자는 장어 악침과 군사를 합쳐 함께 위수 남쪽 본영으로 돌아왔다. 천만 뜻밖의 영체는 이미 촉군에게 함락되었고 곽해와 솔레는 마침 부교 위에서 촉군과 맞붙어 싸우고 있었다. 사마이 등은 군사를 이끌고 달려들었다. 촉군은 물러갔다. 사마이는 부교의 불을 질러 끊어버리고 북쪽 기슭으로 건너가 거점을 마련하고 머물렀다. 한편 위군은 기산에서 촉군 본영을 공격하다가 사마이가 크게 패하고 위수 남쪽의 본영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군사들은 크게 당황하며 혼란을 빚었다. 급히 물러가려 할 때였다. 사방에서 촉군이 돌격해 들어왔다. 위군은 크게 패해 10명 중 8, 9명이 다쳤으며 죽은 사람은 셀 수도 없었다. 나머지 무리는 위수를 건너 북쪽으로 도망쳤다. 제갈량은 산 위에서 위원이 사마이를 유인해 골짜기로 들어가자 삽시간에 불길이 크게 치솟는 것을 보고 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사마이도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늘에서 폭우를 퍼부어 타죽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정찰병이 달려와 아뢰었다. 사마의 부자는 모두 도망쳤사옵니다. 제갈량은 탄식해 말했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의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탄식했다. 불길이 퇴로 맞고 맹렬히 타오르는데 밤하늘에 소나기 쏟아질 줄 어찌 알았겠나. 무의 기묘한 계책 많이 이루어졌다면 사나가 어찌 진나라의 것이 되었겠는가. 한편 사마이는 위수 북쪽 영체에서 명령을 전달했다. 위수 남쪽 영체는 이미 잃었다. 제장 중에 만일 다시 나가 싸우자는 사람이 있으면 목을 치겠다. 장수들은 명령을 듣자 진지를 지키며 나가지 않았다. 곽해가 들어와서 고했다. 요즘 제갈량이 군사를 이끌고 순찰을 돌고 있사옵니다. 반드시 영체 세울 곳을 찾고 있을 것이옵니다. 사마이가 말했다.
제갈량이 만일 무공으로 나와 산을 의지하고 동쪽으로 진출한다면 우리는 모두 위태로워지겠지만 만일 위수 남쪽에서 서쪽으로 나가 오장원에 머무른다면 별 탈이 없을 것이오. 그래서 사람을 시켜 알아보게 했다. 그가 돌아와 아뢰었다. 과연 오장원에 둔치고 있사옵니다. 사마이가 손을 이마에 대고 말했다. 대위 황제 홍복이다. 즉시 여러 장수에게 명령했다. 굳게 지키고 나가지 말라. 시위를 끌다 보면 반드시 저들에게 변이 생길 것이다. 한편 제갈량은 직접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오장원에 둔친 다음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싸움을 걸었지만 위군은 줄곧 나오지 않았다. 제갈량은 그래서 부인들이 쓰는 두건과 흰색 명주로 지은 여자 옷 한 벌을 큰 합에 담고 편지 한 통을 써서 사람을 시켜 위군 본영으로 보냈다. 여러 장수는 감히 숨기지 못하고 사자를 사마이 앞으로 안내했다. 사마이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합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부인들이 쓰는 두건 및 옷 한 벌과 함께 봉함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마이는 그 편지를 뜯어보았다. 내용은 대강 이러했다. 중달, 기왕 대장이 되어 중원의 군사를 이끌고 왔으면 갑옷을 걸치고 무기를 들고 자웅을 가릴 생각은 않고 기꺼이 땅굴 속 둥지에 틀어박혀 칼날과 화살을 피하고 있으니 여자들과 또한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제 인편의 부인들이 쓰는 두건과 흰 옷을 보내니 만일 나와서 싸우지 않겠으면 두 번 절하고 밖에나. 만약 부끄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아직 사내다운 기계가 있다면 빨리 답장을 주게. 날짜에 맞춰 싸우러 가겠네. 사마이는 보고 나자 속으로 크게 화가 났다. 그러나 겉으로는 너털 웃음을 웃으며 말했다. 공명이 나를 여자처럼 본다는 것이냐? 즉시 받아들이고 사자를 정중히 대접하게 하며 사마이가 물었다. 공명은 침식을 어떻게 하고 일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자가 말했다. 승상께서는 일찍 일어나시고 밤늦게 주무시옵니다. 매 20대 이상의 벌은 모두 직접 처리하시고 드시는 밥도 하루에 몇 대에 불과하옵니다. 사마이가 여러 장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공명이 먹는 것은 적고 일은 번다 하니 오래 버틸 수 있겠느냐? 사자는 작별하고 돌아갔다. 오장원으로 돌아와 제갈량을 뵙고 말했다. 사마이는 부인들이 쓰는 두건과 옷을 받고 편지도 보았으나 조금도 성을 내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승상의 침식과 일에 많고 적음만 묻고 결코 군사에 관한 일은 언급하지 않았사옵니다. 제가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자 그는 먹는 것은 적고 일은 번다 하니 어찌 오래 버틸 수 있겠느냐고 했사옵니다. 제갈량이 탄식해 말했다. 그는 나를 깊이 알고 있구나. 주부 양홍이 말했다. 저는 늘 승상께서 장부와 문서를 직접 대조 검토하시는 것을 보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사옵니다. 대저 다스리는 데는 체계가 있어서 윗사람이 할 일과 아랫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사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다스리자면 농사일은 사내종에게 맡기고 부엌일은 계집종에게 맡겨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되어 집주인은 자유로움과 여유를 누리며 편히 누워 먹기만 하면 되옵니다. 만약 모든 일을 직접 하려 든다면 심신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끝내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것이옵니다. 어찌 그의 지혜가 종들만 못해서 그러하겠사옵니까? 집주인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본 틀을 짜는 사람들을 삼공이라고 일컫고 정해진 틀에 맞춰 실행하는 사람들을 사대부라고 했사옵니다. 옛날의 병길은 소가 헐떡이는 것을 보고는 걱정했으나 싸우다 길에 널브러져 죽은 사람은 본체도 안 했고 진평은 전국의 숫자를 모른다고 하면서 담당자가 있다고 하였사옵니다. 지금 승상께서는 세세한 일까지 직접 돌보시며 종일 땀을 흘리시니 어찌 필요하지 않겠사옵니까? 사마이의 말이 참으로 옳은 말이옵니다.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제의 지중하신 부탁을 받고 보니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마음을 다하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무사람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제갈량은 스스로도 신사가 편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여러 장수는 감히 진군하자는 말을 못했다. 한편 위군은 제갈량이 부인들이 쓰는 두건과 옷을 보내 사마이를 모욕했으나 사마이는 받아들이고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여러 장수는 모두 분개하여 막사로 들어와 고했다. 우리는 모두 대국의 명장들이옵니다. 어찌 이렇게 촉인에게 모욕을 당하고 참을 수가 있사옵니까? 출전하여 자웅을 가르게 해주소서. 사마이가 말했다. 나도 무서워서 출전하지 않고 기꺼이 모욕을 받는 것이 아니다. 천자께서 조서를 내려 굳게 지키고 움직이지 말라고 엄명하셨으니 어쩌느냐. 이제 만약 가벼이 나갔다가는 임금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다. 장수들은 모두 분노하여 불평을 늘어놓았다.
사마이가 말했다. 너희들이 모두 나가 싸우고 싶다면 잠시 기다려라. 내가 천자께 아뢰어 허락을 받은 다음 힘을 합하여 싸우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사마이는 즉시 표를 써서 곧장 합비의 군전으로 사자를 보내 위주 조예에게 아뢰게 했다. 조예는 표를 열어보았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신은 제주도 없이 무거운 직책을 맡고 있사옵니다. 엎드려 명지를 받들 건대 신들에게 굳게 지키고 싸우지 못하게 하시어 촉인들이 자멸하기를 기다렸으나 이제 제갈량이 부인들이 쓰는 두 권을 신에게 보내어 신을 여자처럼 대하고 있으니 어찌하옵니까? 치욕스럽기 그지없사옵니다. 신은 삼가 폐하께 먼저 아뢰오니 빠른 시일 안에 한바탕 죽기로 싸워 조정의 은혜를 갚고 정군의 치욕을 씻도록 해주소서. 신은 지극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조예는 보고 나서 바로 많은 관원들에게 말했다. 사마이에게 굳게 지키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무엇 때문에 또 싸우게 해달라고 표를 올리는가? 위의 신비가 말했다. 사마이는 본래 싸울 마음이 없으나 제갈량이 모욕한 일로 장수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다시 명지를 내려 장수들의 마음을 막아달라고 특별히 이 표를 올리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조예는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즉시 신비에게 절을 갖고 위수 북쪽의 영체로 가서 나가 싸우지 말도록 타의를 하고 했다. 사마이는 조서를 받기 위해 장중으로 들어왔다. 신비가 위주의 명령을 선포해 말했다. 만일 다시 나가 싸우자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명령을 거역한 죄로 다스리겠다. 여러 장수는 조서를 받드는 수밖에 없었다. 사마이가 은밀히 신비에게 말했다. 공은 참으로 내 마음을 아시는구려. 이리하여 예하 각 부대에 알리게 하였다. 위주는 신비에게 절을 주어 보내 사마이에게 출전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촉군 장수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제갈량에게 보고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바로 사마이가 정군을 안정시키려고 꾸민 술책이다. 강유가 말했다. 승상께서 어떻게 아시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그는 본래 싸울 마음이 없었다.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군사들에게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뿐이다. 장수가 전장 나와 있을 때는 임금의 명령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찌 그것을 몰라 천리 밖에서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은 바로 사마이가 여러 장수가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조예의 명령을 빌려 군사들의 마음을 억누르려는 것이었고 이제 또 이 말을 전파시키는 것은 우리 군사들의 마음을 풀어놓으려는 것이다.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뢰었다. 비가 왔사옵니다. 제갈량이 불러들여 까닭을 물었다. 비가 말했다. 위주 조예는 동호가 삼로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직접 대군을 이끌고 합비로 가서 만총과 전에 유소에게 군사를 나누어 삼로에서 맞아 싸우게 했는데 만총은 계책을 베풀어 동호의 군량과 전쟁 도구 등을 모두 불태웠다 하옵니다. 동호의 군사들은 많은 병사가 앓고 있는 데다 육손이 앞뒤에서 협공하자고 오왕에게 올린 표를 가져가던 사람이 뜻밖의 도중에 위군에게 잡히는 바람에 기밀까지 누설되어 오군은 아무런 공도 세우지 못하고 돌아왔다 하옵니다. 제갈량은 이 소식을 듣자 끝내 긴 한숨을 몰아쉬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여러 장수가 서둘러 구안했으나 반나절이 지나서야 겨우 깨어났다. 제갈량은 한숨을 크게 몰아쉬며 말했다. 내 정신이 혼미한 것을 보니 옛날 병이 다시 도진 것 같다. 아마도 살아나지 못할 것 같다. 이날 밤 제갈량은 병을 무릅쓰고 막사를 나가 천문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막사로 돌아와 강유에게 말했다. 내 명이 조석에 달렸구나. 강유가 말했다. 승상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내가 보니 삼태성 속의 객성은 배나 밝았는데 주성은 어둡고 주성을 보조하는 별들도 빛을 잃고 가물거렸다. 하늘의 예시가 이러하니 내 명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강유가 말했다. 하늘의 예시가 그렇다면 승상께서는 왜 기양법을 써서 되돌려 놓지 않으시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나는 평소부터 기양법을 잘 알고 있지만 하늘의 뜻이 어떠실지 모르겠다. 자네는 갑사 49명에게 검은 옷을 입혀 거느리고 각각 검은 깃발을 들고 막사를 둘러싸고 지키도록 하라. 내가 직접 막사 안에서 북두칠성께 빌겠다. 만약 이래 안에 주둥이 꺼지지 않는다면 나의 명이 일기는 늘어날 것이고 만일 꺼진다면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소용되는 모든 물건은 두 소년을 시켜 운반하도록 하라. 강유는 명을 받고 물러나와 직접 준비를 했다. 때는 마침 8월 보름이었다. 이날 밤은 은하수도 밝게 빛났고 이슬도 영롱했으며 깃발들도 움직이지 않았고 조두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강유는 막사 밖에서 49명을 이끌고 수호했다. 제갈량은 막사 안에서 직접 향불을 피우고 재물을 차려놓은 다음 바닥에 7전의 큰 등불을 버려놓았다. 그 밖에 다시 49전의 작은 등불을 버려놓고 한 복판에 본명등 한 잔을 밝혀놓았다. 제갈량은 절하고 축원했다. 저는 난세에 태어나 기꺼이 인천에서 늙으려 하였으나 수혈왕제께서 3번이나 찾아주시는 은혜를 입었고 어린 아드님에 대한 지중한 부탁까지 받았으니 감히 견마지로를 다하여 맹세코 나라의 역적을 토벌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뜻하지 않게 장성이 떨어지려 하고 양수가 끝나려 하옵니다. 삼가 소회를 조고 하느님께 고하면서 엎드려 자비를 바라오니 굽어 살피시고 신의 수명을 늘려주셔서 위로 임금의 은혜를 갚고 아래로 백성의 목숨을 구하며 선왕들이 남겨주신 예터를 되찾아 한나라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 주소서. 감히 터무니없이 비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간절한 충정에서 비는 것이옵니다. 축원을 마치자 즉시 막사 안에서 부복한 채 아침을 기다렸다. 다음 날 제갈량은 병을 무릅쓰고 이를 보았으나 계속 피를 토했다. 제갈량은 낮에는 군기를 상의하고 밤이면 별자리를 밟듯하며 북두칠성에게 빌었다. 한편 사마이는 영체 안에서 굳게 지키며 나오지 않았다. 하루는 밤에 천문을 보다가 대단히 기뻐하며 하오페에게 말했다. 내가 보니 장성이 제자리를 잃고 있다. 틀림없이 제갈량이 병들어 오래자나 죽을 것이다. 너는 군사 1,000명을 이끌고 오장원으로 가서 탐색해보라. 만일 촉군이 소란을 피우면서 싸우려 나오지 않는다면 제갈량이 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내 그런 기회를 이용하여 공격하겠다. 하오페는 군사를 이끌고 갔다. 제갈량은 막사 안에서 빌고 있은지 이미 엿새째 되는 날 밤이었다. 주둥이 밝게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무척 기뻐했다. 강유가 막사 안으로 들어왔다. 마침 제갈량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보검을 짚고 북두칠성 별자리를 차례차례 밟듯하며 장성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영체 밖에서 함성이 들려왔다. 막 사람을 시켜 물어보려 하는데 위원이 급하게 뛰어 들어오며 고했다. 위군이 왔사옵니다. 그러나 급하게 뛰어들던 위원은 끝내 본명등을 쓰러뜨려 꺼버리고 말았다. 제갈량은 칼을 버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죽고 사는 것은 명이다. 빌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원은 황공해하며 땅에 엎드려 죄를 청했다. 강유가 분노하여 칼을 빼어 들고 위원을 죽이려 했다. 바로 만사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니니 일심이 운명과 승패를 겨루기 어렵네. 이다. 위원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 모시평야, 적의 군량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다. 그러나 적의 군량을 언제나 우리 군량으로 믿을 수는 없다. 그러니 군량을 운반에다 이용하는 것이 낫고 운반에 오려면 모고 유마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또 언제까지나 우리의 군량을 바닥나지 않게 하려면 군량을 운반해 오는 것보다 둔전을 경영하는 것이 낫다. 둔전을 경영하면 수송하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없으니 촉의 병사만 편한 것이 아니라 촉의 백성들 역시 편하고 둔전의 소출을 3등분해서 군사가 이를 갖고 백성이 이를 갖는다면 병사들이 백성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 병사들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는 것이니 촉의 백성들만 편한 것이 아니라 위의 백성들 역시 편한 것이다. 후세에 원정할 일이 있는 사람은 무후가 위수가에서 둔전을 경영한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